어.
박교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기 전에 네, 혹시 연자님하고 마이크 테스트 좀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 제가, 네요? 네,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다고 하셔서요.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유현수 교수님,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들어왔습니다. 예, 예, 예. 교장 화면 일단 슬라이드 공유 한번 예, 해주시겠어요? 저한테 호스트 좀 공유를 해주시면,
지금 호스트가 아니어가지고 공유를 안 되거든요, 지금. 음, 네, 요건가요? 예. 그래서 이건 혹시 자료 공유가 되나요? 네, 지금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요즘 잘 보이시나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6월 기초의학분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MRC 연구소와 함께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김현수 센터장님을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98년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시고 2006년도에 포항공대에 가셔서 의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판길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 12년까지 하버드 의대에서 비지팅 스칼라로 계시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융합형 의사과학자 책임자도 하시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마이오카인 융합 MRC 선도연구센터 센터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이오텍 사이언스를 또 벤처를 하고 계시고요. 좋은 것들이 많으시고 오늘은 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그런 근육에 대한 원천 연구 기반 근감소증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아마 그 근감소증 등을 포함한 근육 질환에 대해서 마이오카인 기반으로 연구들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또 최근 관심 많은 우주의학 원천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환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하고요. 예, 먼저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육에 대한 제가 하고 있는 원천 연구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질환, 근감소증 등을 비롯해서 난치성 질환 극복 내용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관련되어 있는 우주의학 관련된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MRC 센터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마이오카인에 대한 좀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는 쪽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연구 내용보다는 마이오카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지금 마이오카인이 어떻게 향후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소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치료제 개발 내용, 그리고 이제 난치성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세 번째에 이제 이 우주의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범위가 큰데요. 저는 이제 근육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에 가게 되면 이제 근감소가 발생하는 에,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일부 이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뭐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호르몬 기관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보기 네 개가 있는데요. 아마 보시고 어 아마 뭐 4번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텍스트에서는 이제 근육을 호르몬 기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은 호르몬 기관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뭐 연구 측면에서 보면 이미 근육은 호르몬 기관이다 이렇게 다 디파인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육이 호르몬 기관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요 내용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이오카인에 대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오카인은 뭐 터미놀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머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주로 근육이 수축할 때 이 근육 조직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 기존에는 그 골격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 호르몬 기관으로 이미 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 계기가 이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이제 발견되고 나서 이렇게 근육에 대한 좀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 부분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중요한 기여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두 분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덴마크의 그 페더슨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어떤 선구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어떤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 하버드의 브루스라는 이 교수가 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의 임상적인 중요성, 임상적인 활용 가능성을 이제 뭐 제시한 아주 중요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런 뭐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BMJ 논문인데요. 그 다양한 종류의 질환의 리스크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뭐 당뇨 같은 질환들은 운동을 하게 되면 감소한다는 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다 알고 있고 또 그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그 많은 그 28% 정도의 리스크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그 논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가 있고요. 어, 또 위쪽으로 보시면 브레스트 캔서나 이제 콜론 캔서 같은 특정 종류의 암도 이 운동을 한 그룹에서 리스크가 감소하는 이런 게 이제 임상적인 논문에서 관찰이 되는데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이 운동에 의해서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 가능하지만 이런 콜론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 같은 특정 종류의 암종이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존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스키마틱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 근육에서 이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게 그 혈관을 타고 이 시스테믹하게 이제 다양한 장기로 다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 뉴로머스큘러 액시스가 이제 어떤 중심축이었다면, 지금은 그 역방향, 머스큘러 뉴럴 액시스, 뭐 뉴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오감까지 이제 그 머슬을 중심으로 한 엑시스가 지금은 작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마이오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에 대한 연구 경향을 좀 보면 뭐 왼쪽에 이제 그 펀메드에 나와 있는 논문 숫자를 제가 좀 조사한 건데요.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X축의 연도에 따라서 Y축이 이제 펀메드에 있는 논문 숫자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많은 이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 분야를 보면 그 이제 뭐 대부분이 그 메타볼리즘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 내용이 많습니다. 한 70% 이상이 마이오카인과 대사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고 그 외에 이제 그 카디오바스큘라 그리고 캔서 그리고 이제 이뮨 뉴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분야하고 마이오카인의 관련성이 이제 지금은 연구가 되고 있고 뭐 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아직도 그 언met 니즈가 많은 연구 분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가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호전달 물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성격의 그 호르몬하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연구 역사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위쪽이 그 호르몬 연구 역사하고 아래쪽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연구 역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노벨 수상자가 나온 어떤 그 업적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1970년대에 호르몬의 연구는 거의가 완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르몬 역사를 통해서 호르몬에 대한 역사 동안에 그 노벨상이 4개가 수여가 됐습니다. 1923년도에 인슐린, 39년도에 이제 섹스 호르몬, 50년도에 갑상선 호르몬, 71년도에 이제 사이클 AMP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노벨상에 수여가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신경 전달 물질,
그 연구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 여기서도 보면 흥미롭게도 노벨상이 4개가 수여가 됐습니다. 뭐 아세틸콜린, 그다음에 이제 엑사이터리 트랜스미션, 그다음에 뭐 1970년도에도 이제 엑사이터리 트랜스미터, 그리고 2000년도에 폴 그린가드, 뭐 에릭 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메모리, 이런 이제 업적으로 총 4개의 노벨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전달 물질의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어느 정도 다 완결이 됐고요. 근데 이제 마이오카인도 비슷한 성격의 물질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이 개념이 이제 알려졌고, 현재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도 뭐 호르몬이나 이제 그 신경전달 물질 연구에서처럼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술이 이 마이오카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대체 기술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슬리핑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면서 운동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약간 이제 뭐 이렇게 황당한 말 같지만 실제로 이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실제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프로토타입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이런 엑사이스 미메틱한 어떤 그 구체적인 그 기술은 아마도 이제 마이오카인 연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사이토카인 종류를 제가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이토카인은 뭐 우리가 1세대라고 하면 그 림포카인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인터페론 감마가 이제 그 T세포에서 되는 걸 밝힌 1957년도에 이 림포카인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2세대는 에리포카인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제 렙틴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게 밝혀짐으로써 에리포카인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에 마이오카인에 대한 개념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이 뭐 있는 그런 분야가 되고 있고요. 뭐 좀 더 이제 이제 그 고령화 사회하고 밀접한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다들 이제 근육이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소재가 마이오카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만약에 이제 마이오카인 분야에서 언젠가 노벨 뭐 생리의학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만약에 세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 덴마크의 페더슨 박사하고 그 하버드의 브루스가 이제 두 사람이 아마 받게 될 테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도 마이오카인 연구를 통해서 운동 대체 기술을 개발한,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받지 않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뭐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세계 선도 그룹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덴마크 그룹하고 그 브루스 랩이 여전히 그 세계 선도 그룹을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연구 전략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덴마크 그룹은 그 탑다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휴먼 스타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브루스 랩은 굉장히 특이하게 그 마이오카인 중에서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특정 마이오카인에 대한 연구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요 마이오카인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MRC는 뭐 신규 마이오카인도 발굴하고 요 마이오카인에 대한 어떤 기초 연구, 뭐 중개 연구를 통해서 기술 사업화하게 하는 그런 좀 연구 설계를 갖고 있어서 연구 전략상에 좀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뭐 비교를 해보면 뭐 저희들이 어떤 상용화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좀 그 뭐 해외 연구 동향하고 비교해서 위험 요인이 있지만 또 이 분야에 대한 굉장히 그 니즈가 많거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마이오카인 기반한 기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그 훌륭한 어떤 학문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 원천 연구 성과가 있으면 이런 글로벌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열려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그 최근에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제가 조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어떤 그 경쟁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신규 마이칸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노블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저희들이 요 보여드린 이 동영상이 근육세포를 분화시켜서 강제로 이제 그 구축 이완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이런 그 강제적인 어떤 근육 수축을 통해서 분비되는 어떤 새로운 마이오칸을 찾고자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현재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차별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마이오카인 어떤 신규를 발굴하기 위한 어떤 초격차 기술, 슈퍼갭 테크놀로지로 저희들이 지금 디벨롭을 해서 새로운 마이오카인을 찾고 있고, 여기 뭐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약간 빨간색으로 블랭크를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 시스템에서 도출된 지금 인자들인데 노멀 마이오카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인자로 좀 여겨지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근육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내용을 조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질환은 그 근감소증하고 그 DMD 두 질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근감소증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고령화 사회에서 아주 뭐그 패권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그 팬데믹 때 뭐 백신이 굉장히 이제 패권 기술로서 뭐전 세계적인 어떤 각광을 받은 적이 있지만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몇 년 내에 다 끝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 고령화 사회는 끝나지 않는 어떤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의 패권 기술이 사실은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타겟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근감소증이고 굉장히 많은 뭐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근감소증은 개념이 1989년도에 이 로젠버그가 처음 이 용어를 썼고요. 용어의 뜻은 뭐 머슬이 부족한 상태 이런 형태로 사실은 썼던 용어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그 미국에서 이제 ICD-10 코드가 부여가 돼서 질병으로 등록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그 코드가 부여가 됐습니다. 질병으로 등록이 됐지만 지금은 그 FDA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그런 분야고 어, 실제로 신약이 개발이 되면 퍼스트 인 클래스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약사들이 이 분야에 지금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알쪽에 보면 그 타겟으로 하는 게 이제 표적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감소 같은 경우는 마이오스타틴, 그다음에 DMD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트로핀이 그 표적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표적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주로 저희들은 이제 그 프로모터 전사를 타겟으로 하는데 그런 그 모드 오브 액션을 타겟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뭐 저희들이 그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요거는 그 아미노산 유도체에서 유도된 합성 신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은 그 천연 형태로는 L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요 L형이 약간 물성이 좀 그 우리가 신약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D형으로 바꿔서 D형 아미노산을 백본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합성 그 신약을 만들어서 그 중에 그 약물로서 사용 가능한 그 합성 신약을 저희들이 도출을 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 디루신에서 유도된 그 스몰 몰리큐를 저희들이 지금 후보 물질로 발굴해서 지금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비트로나 인비보에서 뭐 모도백신이나 뭐 효능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굉장히 촘촘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그 중요한 어떤 허들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모도 백신이 굉장히 클리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쟁 기술 대비 우수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그 타겟 단백질 말고 옵 타겟 이슈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갖고 있는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제 그 MOA라고 하는 거는
이 합성 물질이 비보에 들어갔을 때 결합하는 단백질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도 백신을 밝힌 내용이 위쪽에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쟁 기술 대비 우수성은 요 가운데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아나모날린, 메게스트롤 같은 것들이 이 일정 부분 이렇게 제한된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이 성능을 비교한 데이터가 이제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여주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옵타겟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다양한 종류의 카이네즈를 말하고, 두 번째는 GPCR입니다. 저희들이 이 개발한 이 합성 물질이 이 특정 종류의 카이네즈나 GPCR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저희들이 이제 어,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 그 유로핀이라고 하는 회사에 저희 그 합성 물질을 보내서 이 검증한 데이터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데이터가 됐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들 개발한 요 디루신 유도체가 406개의 카이네즈나 혹은 47개의 중요한 GPCR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받아서 다행히 옵타결 이슈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 계속 어, 좀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전임상 연구가 꽤 많이 돼서 이제 저희 요 소재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원하는 일부 기업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아본 내용이고요. 이게 2023년도에 저희들이 그 왼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뭐 ADM이라든지 독성, PK 같은 실험들을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전체 다 이제 묶어서 어떤 소재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았고요. 뭐, 그 결과는 아래쪽에 보시면, 임상 1상에서 기술 이전이 될 때, 그리고 뭐, 임상 3상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 될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듀셴 DMD 질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DMD는 그 디스트로피 질환 중에서 굉장히 이제 빈도가 많은 질환이고, 우리나라에도 한 2천 명 정도 환자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 30만 명 정도 환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질환이죠. 근데 이 질환의 문제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 동물 모델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환자는 이제 사춘기 때 보통 이제 한번 넘어져서 이제 죽을 때까지 휠체어를 타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물 모델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잘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동물 모델이긴 한데 이 환자 피노타입을 잘 모사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좀 질환을 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런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동물 모델의 난점도 극복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저희들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부터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뭐, 분석을 많이 해본 결과, 뭐, 결국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그 의학적인 니즈가 굉장히 충분하고, 임상적인 환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니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 4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선결 요건이 기존의 동물 모델의 한계점을 저희들이 좀 극복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동물 모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 듀셴 환자가 갖고 있는 피노타입을 좀 모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우스 모델을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듀셴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분화 능력의 결핍이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좀 마이토콘드리아의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칼슘 반응이 좀 결핍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제 실제 환자한테 적용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비보 표현형이 좀 모사되는 인비트로 그리고 인비보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세포주도 다 구축을 했고요. 그걸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비트로 모델, 그다음에 인비보 모델까지 아마 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DMD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은 저희 연구팀이 제일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그 DMD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일을 좀 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합성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약물 모티프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사코페니아 같으면 그 디아미노산을 백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 유도체를 만든 것처럼 저희들이 또 칼콘 백본으로 해서 많은 유도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인 저희들이 그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해서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칼콘 유도체에서 이제 DMD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하나 발굴했고요. 두 번째는 그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NCID 계통 약물 중에서 잘토프로펜이라고 하는 약물이 이 DMD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좀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그 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좀 간단하게 그 뭐 약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어, 지금부터는 조금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그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주의학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써놨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우주인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래 보시는 네 가지 이뭐 질환 중에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것은 건감소입니다. 제가 이제 근육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건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인들이 겪는 건감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조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우주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맥켄지 이 보고서에 보면 이제 매출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로 그 우주의학이라고 이렇게 맥킨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우주의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분야에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중요한 사항만 제가 조금 보면 2017년도에 벌써 머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 면역 항암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뭐 일라일릴라이 이런 굉장히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주의학에 멀리서 뛰어들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보령제약이 우주의학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메이드 인 스페이스입니다. 우주에서 우주를 이제 공장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우주라는 환경은 그 중력이 굉장히 그 미세한 중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그래피티 환경인데 이런 미세 중력 환경은 이 신약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신약인데 그때 단백질을 합성할 때 이 결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그 균질한 결정 구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중력 작용 때문에. 근데 미세 중력 상황에서는 단백질 결정을 만들면 굉장히 이분한 그 구조의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이 단백질을 합성할 때 그 미세 중력 환경에서 지금 단백질을 만들어서 신약을 그 시도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2020년도에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그 마이크로 퀸이라는 그 회사에서 그 단백질 신약을 단백질 결정을 이제 우주에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후보 물질을 아주 효과적으로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뭐 뭐 학교에서 하는 연구가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고 그 우주인들이 겪는 그 의학적인 문제를 조금 이제 좁혀보면 이 나사에서 그 우주 환경의 특성을 5개로 규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2개가 이제 레디에이션하고 그래프티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중력이 있고
그다음에 우주 방사선이 있는 게 이제 아주 큰 그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의학적인 문제는 마이크로 그래프티에 놓이면 이제 근감소가 발생하고 레디에이션에 노출되면 이제 뭐 캔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 우주인들이 그 우주 환경 마이크로 그래프티에 노출이 됐을 때 근감소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요게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 환경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나사가 이제 화성 지금 탐사 계획을 갖고 있고 2030년도에 이제 이 셔틀을 이제 화성으로 이제 우주인을 태워서 보내게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이제 보낼 수가 없는 게 화성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 셔틀이. 또 5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우주인을 태워서 5개월 이상 이제 시간이 걸려서 화성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우주인의 근육이 다 없어져서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화성 탐사가 가능하지만 이 우주인한테 발생하는 근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유인 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근육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나사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가 갖고 있는 그 연구 구조가 그 나사가 그 독립적으로 하는 연구도 있지만 주로 그 베일러 그 의과대학하고 이제 그런 나사에서 트랜슬레이셔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나사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우주인들의 근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큰 주제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갖고 있는 퀘션이 그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해야지 우주인들의 근육이 유지가 될 건가? 이게 나사가 갖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거든요. 지금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제 우주인들이 가게 되는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운동을 막 하거든요. 운동 프로그램에서. 근데 나사도 어떤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퀘션에 대한 답이 아직도 그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는 내용을 조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게 그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 연구를 하고 있고, 주로 근감소가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노화에 의한 근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암이나 대사 질환에 의한 근감소. 요걸 우리가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캔스 카케시아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DMD,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이제 근육이 감소가 되는데, 이 근육이 감소하는 거는 현상은 똑같지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관련되는 표적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화에 의한 근감소에는 마이오스타틴이나 어떤 폭소 같은 이런 표적이 이제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암이라든지 질환에 의해서 근육이 빠질 때는 주요 표적이 이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MD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타겟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 그때 관련되는 표적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요런 데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세우고 있는 가설은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화나 암이나 DMD 같이 근육이 감소하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제 표적이 다 다르고 저희들은 이제 요 각 질환에 대한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때 전략이 이 각 상황에 관련된 표적을 타겟으로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이제 노화 같은 경우는 마이오스타틴을 타겟으로 해서 뭐 마이오카인 기반된 기술, 그다음에 방금 제가 그 소개해드린 아미노산 그 백본에 그 기반한 저분자 물질, 그리고 뭐 천연물 이런 걸 다양하게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에 의한 근감소 때는 표적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런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분자 물질 두 종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시안 같은 경우도 타겟이 다르고 당연히 이제 그 치료 기술이 또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이제 우주 환경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중력 환경에서 똑같이 근육이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 환경에
맞는 극복 기술을 개발하려면 미세 중력 환경 하에서 근육 감소를 일으키는 표적을 발굴하는 게 1차 선결 과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표적을 찾는 이제 일을 지금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게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요 이제 표적을 이제 타겟을 해서 제어 물질을 이제 개발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가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답은 마이오카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답을 일단 제시를 하고요. 그 근거가 이겁니다. 왜 마이오카인이 이 우주의학에서 이제 중요한 타겟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 운동하는 형태에 따라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어로빅 운동을 하든 뭐 언에어로빅 운동을 하면 운동의 형태에 따라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이 말은 우주 환경에서 관련되는 표적 마이오카인이 뭔지를 알면 저희들이 그 마이오카인을 잘 분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형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인한테 필요한 최적의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나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그게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표적이 뭔지를 발굴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그 근육 세포를 미세 중력 하에서 컬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근육 세포를 컬처를 하게 되면, 세포가 이제 바닥에 붙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자라거든요. 예, 그러면 뭐 저희들이 우주 환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마이크로 그래피티를 미믹해서 근육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근육 세포를 배양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저희들이 이제 이제 마이크로 그래피티 상태에서 오른쪽 여기 보시면 이틀 정도 무중력 상태에서 배양을 하고 또 3일 정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근육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제 그 컨트롤 대비 요 샘플을 지금 그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분석팀에서 저희들한테 좀 간단한 리포트고 오른쪽에 이제 그 데이터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거기 위쪽에 보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 컷으로 보면 센서리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우주인들이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서 오랫동안 이제 지내게 되면 아까 제가 지금 뭐 강조하고 있는 근육 감소도 일어나지만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렇게 그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마이크로 그래프트에서 근육 세포를 키워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감각에 관련되어 있는 인자들이 굉장히 이제 발현이 다운되는 걸 저희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 준비한 샘플이 어느 정도는 이 우주 환경을 어느 정도 잘 모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중에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마이오카인의 변화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데이터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는 마이오카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아까 찾고자 하는 그 그 중력하에서 관련되는 어떤 마이오카인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이오카인의 변화 때문에 이제 우주인들한테 근감소가 유도된다고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그 발굴된 마이오카인을 타겟으로 해서 우주인 근감소를 제어할 수 있는 극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MRC 센터가 이 마이오카인 연구를 좀 이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논문, 이제 표적 발굴하는 일이 이제 논문을 이제 쓰는 거고, 요 표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활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제가 되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어, 이제 미세 중력에서 어떤 그 표적만 발굴이 되면
그 표적을 기반으로 한 활용 기술 개발은 저희들이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뭐 갖고 있는 뭐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 표적이 되는 우주 환경 표적되는 마요카인 뭐 저희들이 뭐 네이밍을 스페이스X 마요카인이라고 일단 네이밍을 하려고 하고요. 요게 이제 발굴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요게 되면 요 마요카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우주인 건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로 나아가자 하고 있고요. 요런 연구는 저희들이 그 왼쪽에 보면 그 as is라고 해놓은 현재 저희들이 그 기존의 마이오카인 연구에서 아주 루틴하게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표적 마이오카인만 발굴이 되면 충분히 아주 그 좋은 기술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좀 초기 단계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뭐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이오카인 기반한 우주인 건감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혼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청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연구 과제들은 제가 몇 가지를 뭐 좀 제시를 해놨는데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근육 배양 같은 걸 통해서 시크릿홈도 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근육 오가노이드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면 또 우주인의 혈액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혈액 바이오마커를 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그 우주항공청하고 뭐 항우연 그런 데하고 같이 조금 뭐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뭐 내용이고요. 그 오른쪽 아래쪽은 현재 제가 그 우주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고요. 여기 지금 조금 이제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그 우주의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뭐 우리 가까이 있고 그 분야가 뭐 캔서라든지 이 근육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많은 좀 관심을 좀 바라고요. 혹시 지금 듣고 있는 분 중에 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우주인 건강함수 이슈는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에 갔다가 귀환을 하게 되면 거의 걷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거는 그 이 근육에 대한 지금 그 제어 기술이 전혀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인들을 막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이슈를 사실은 그 언젠가는 이제 극복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다양한 어떤 전략이 필요할 텐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이 마요카인이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요카인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궁극적인 기술은 운동 대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런 그 연구를 좀 앞으로 집중을 해볼까 하고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흥미롭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 산업화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연구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질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수 교수님, 저는 경북대학교 김인겸입니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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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예, 제일 첫 번째 수업 들어가면서 퀴즈 하나 탁 내가지고 학생들 그 관심을 딱 집중시켰는데 그 첫 번째 문제에서 예, 그렇게 마이오카인이 호르몬이 오토크라인이 아니고 오토크라인은 같은 조직에서 분비돼서 바로 자기 조직에 작용하는 게 오토크라인이고 엔도크라인 같으면은 A 조직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피를 따라서 뭐 리모트 먼 곳에 가서 다른 B 조직에 작용해야지 정의상 호르몬인데 예. 마이오카인은 그만 근육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서 작용하는 거예요? 심장이나 뭐 이런 게 작용하는 게 밝혀져 있나요? 예,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굉장히 멀티모달합니다. 그 음, 오토크라인 마요카인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요.
그게 이제 오토크라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마이오카인도 많고요. 또 수용체가 이제 그 아주 그 오간에 있어서 이 롱텀하게 이제 그 엔도크라인 방식으로 혈관을 타고 타계 기관에 가서 작동하는 방식도 많고요. 예, 그래서 오토크라인 혹은 파라크라인 그리고 엔도크라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마이오카인들이 다 분포합니다. 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지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뉴로머스큘러 액시스를 통해서 이제 근육에서 분비가 돼서 그 BBB를 통과해서 브레인까지, 뉴런까지 가는 그런 데 아주 뭐 전형적인 이제 엔도크라인 방식이죠. 예, 그런 마이오카인도 있고요. 예,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뭐 기초 연구를 통해서 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마이오카인들은 그 신경 조직의 수용체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그게 아까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으면은 답은 예, 5번 none of them 그게 예, 맞습니다. 답인가요? 예, 그게 아니 본과 1학년에 기초의학 종합평가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정답은 그러면 그렇게 all of them 예 모든 게 다 내분비 장기다 all of them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제가 이제 이게 보면 약간 이제 연구가 텍스트에 반영이 되려면 조금 이제 시간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볼 때 고등학교 생물 시험이면 아마도 답을 4번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근데 대학생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올 오브 댐으로 해야지 조금 뭐 근육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업데이트된 개념을 음, 이해할 수 있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음,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강주희 교수입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학교 MRC 말고 예. 그 중점 그 우주의학 관련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예. 저희 저 중점 연구소가 우주의학이거든요. 예. 예. 알고 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김기성 교수님 이비인후과 김기성 교수님 팀이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주의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고 있고 나사하고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예. 교수님하고 같이 합심해서 좀 하시면 좀 더 우주의학에 좀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근육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그 연구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 어려움이 많아서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아, 예. 굉장히 그 감사하고요. 저도 뭐 뭐 워낙 잘하는 팀이라서 잘 알고 있고요. 예, 여기가 저도 이제 그 항우연에 뭐 기획한다고 좀 이렇게 몇 번 이제 가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우주청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정부 이제 기관이 만들어져서 이 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발사체 연구도 필요하지만 사실 R&D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면 이 분야에 좀 관련된 연구자가 좀 풀이 많아야지 사실은 큰 연구 과제도 이제 도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뭐 인하대 팀은 워낙 좀 잘하고 계셔서 뭐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또 아마 조만간에 거기서 아마 우주 학회가 열려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인하대에서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가서 또 교수님 말씀도 드리고 잘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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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원주의대 생리교실 차승규입니다. 예,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그 강의 감동 깊게 잘 들었고요. 저도 근육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그 마이크로 그래비티 그 강의를 잘 들었는데 아까 그 세포 실험하실 때 그 예. 클리노스탯 같은 실험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로 그래비티 할 때 혹시 그 인비트로 시스템을 쓰셨는데 혹시 그 인비보를 미믹할 수 있는 혹시 그 시스템이 혹시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그게 이제 연구 측면에서는 꽤 있는데요. 네. 예, 저희들이 보면 이제 마이크로 그래피티가 뭐 동물 갖고 이렇게 그 마이크로 그래피티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거든요. 아, 예, 그럼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 뭐 일정 부분 유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모사할 수 있는지가 제가 봐도 조금 한계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일단은 클리노 스tat 시스템에서 이제 저게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거니까 저희들이 조 단계에서 뭐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조 단계에서 좀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해서 저희 이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밸리데이션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 데이터를 갖고 이제 비보로 트랜스레이션 하기에는 이 비보 모델 자체가 너무 좀 한계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제한적이지만 검증된 시스템에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뭐 좀 타겟을 좁히는 밸리데이션을 많이 해서 뭐 타겟을 찾자 이런 지금 뭐 생각으로 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뭐 조건을 좀 바꿔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티를 좀 유도하는 그 그레디언트를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데이터의 신뢰도를 좀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피부 그 동물 모델이 좀 더 이제 검증된 게 나오면 사실은 빨리 좀 그쪽 시스템으로 서서 뭐 이제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제한된 그 상황만 이렇게 모사할 수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그 근감소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예를 들면 노화성 근감소증이나 질환에 의한 근감소증, 뭐 DMD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근감소증에서 대표적인 그 타겟이라고 그럴까요? 시그널링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 조금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패스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건감소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싱글 그 타겟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 오버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노화에 의한 건강감소는 어떤 타겟이 좀 더 메이저하게 작동하고 이제 뭐 암에 의한 그 카케치아 때는 또 어떤 조금 이제 그 컨트리뷰션한 정도가 달라서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저희들은 그 상황별로 제일 메이저한 타겟을 표적으로 해서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뭐 온리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비토로나 비보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크로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르코페니아 뭐 노화 같은 경우도 비트로 시스템도 여러 개를 이제 중복해서 체크하고 있고요. 카케티아 같은 경우는 뭐 비트로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 하나 만들 때 그런 5개 이상의 그 모델을 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크로체크를 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모델을 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전개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그 논리적인 이 연계가 좀 약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좀 가능하면 멀티 좀 이렇게 크로체크를 많이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다 궁금한 건 아까 그 인비트로 마이크로그래비티 셀 모델에서 예. 혹시 그것이 속도나 기간이 충분한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발리데이션 하는 마커를 어떤 걸로 보통 보실 수 있으시나요? 예, 교수님, 그런 것들은 그 기존에 이미 레퍼런스가 예, 좀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레퍼런스에 따라서 음, 저희들이 이제 유도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 마이크로 그래피티에서 어떤 타겟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그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센서리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로 삼아서 우리 샘플에서 그런 게 유도가 되는지를 보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모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거에는 이제 오도런트 리셉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예, 머슬에서는 좀 잘 매치가 안 되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예. 센서리 리셉터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들은 이미 이제 그거를 그 마이크로 그래비티가 충분하다는 것을 어,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이미. 예, 저희들은 그런 걸 좀 조금 뭐 저게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뭐 이제 저게 저희들이 이제 프로테오믹이나 이렇게 멀티오믹스를 한 거라서 음, 그런 뭐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좀 나타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예, 전체적인 이 경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좀 종합적으로 보고 뭐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구현한 저 실험 조건이 뭐 사실은 어느 정도의 마이크로 몇 G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실은 판단하기 좀 힘든데
뭐 음, 레퍼런스에 따르면 그 어느 정도는 그 우리가 제로지는 아니지만 음, 굉장히 그 원지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이렇게 그 마이크로 상태로 만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음. 일단은 뭐 저기 조 시스템에서 타겟은 이미 좀 발굴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것이 정말 그 당면 과제이다 보니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도요. 그래서 너무 그 니즈에 맞는 연구들을 하시는 모습이 부럽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예,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경청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김현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교수님. 예, 그 교수님, 그 연구도 저희들하고 조금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예, 예, 그, 지금 저기 밑에 있는 차승규 교수님 또 윤광은 교수님이 아, 저희 그래요? 대학 팀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언제 한번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서 또 한번 제가 그, 원주 이제 자주 가거든요. 아, 예, 저희 그 한번 또 정춘희 교수님하고 제가 오랫동안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면 한번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수님. 예, 그러면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리고 또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회의하기非常 좋네. 숨어서 그 방해도 안 받고. 아,